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1강의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영상 봅시다. 문제 하나씩. 괜찮죠?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운데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아요. 사고하기도 좋고 생각하기도 좋고.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인데 1번부터 봅시다. 분석 철학은 내용 일치네요.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했죠. 그죠? 분석 철학은 기본적으로 절대주의적 개념이고, 이성적 주체, 각각 이성들이 주체를 이성적 주체들, 인간들이 그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외우고 있다면, 그죠? 그래 봐도 되고, 내용 일치로 풀어봅시다. 1-1 여기 있네. 분석 철학에 대한 여기 있죠. 그죠? 1-1이죠. 그러니까 분석 철학이 현대 인식론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현대 인식론이 먼저지. 이게 먼저고, 그다음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게 분석 철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생각에서 따온 거, 여기로 온 겁니다. 그죠? 이어받은 거지.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은 주체인 인간들이 주체인 거죠. 그죠? 자율적 주체들.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 주체들. 이런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죠. 요 정보와 이 정보가 두 개를 짬뽕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정보는 현대 인식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분석 철학이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내용 일치인데 이제 두 개의 정보가 짬뽕된 경우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표상.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표상을 담아낸다고 봤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자연이 확실한 표상이 있네, 만에 거울 어쩌고저쩌고. 이겠네요. 그죠?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게?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비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거울인 거지. 그죠? 이 거울이 이제 반영되는 어떤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만이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거 약간 표현이 좀 다르죠. 그죠? 표현이 다른데 똑같은 내용인 거지. 그죠? 이런 것들 변형된 내용일치. 3번. 콰이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죠? 콰이는 전체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얘는 무조건 다 서로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가 뚝 떨어진 게 없어. 독립적인 게 없다고. 그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의미적으로 이제 그렇게 풀어도 되고,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대상에 대한, 대상이 자연일 수가 있으니까 자연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맞고. 그러니까 변형된 내용일지. 4번.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가치, 이 명제가 가치가 있다. 진리에 진리에 가깝다. 그런 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냐고. 유용성. 로티는 해석학, 그죠? 유용성, 실용성 이런 거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미적으로 풀어도 되고. 내용 일치. 이제 설명력, 예측력, 그죠? 설명력, 예측력. 그런 어떤 유용성, 그죠? 실용적 가치로 판단, 그죠? 유용성, 해석학적 접근, 그죠? 어떤 변형된 내용일치. 그죠? 5번.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한다. 어떤 자유주의 사회의 어떤 규범들, 그게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한다. 그죠? 추적한다 그랬잖아. 추적해가지고 사회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찾아볼까? 1-5 여기 있네.
그것들이 요런 어떤 이런 규범들, 그죠? 자유사회의 규범들, 뭐 정의, 평등, 뭐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추적하면 그것들이 기반한 궁극적인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 궁극적인 토대는 없다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토대가 없다고. 그 궁극적인 토대는 없고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어떤 진리나 이런 어떤 모든 법칙들이 결국 이제 합의로 그냥 만들어 온 거야. 우연하게 만들어 온 거다. 그래 봤잖아요. 그죠? 1-1-5 1-5-1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이제 콰인의 생각이고, 이 콰인의 생각을 이어받은 로티의 생각은 똑같죠. 여기 있죠. 절대적인 토대를 삼기보다는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는 얘기.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콰인이 없다 그랬잖아. 콰인이 이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 문단은, 그죠? 로티가 보는 어떤 콰인의 생각을 이어받은 로티니까, 그죠? 절대적인 토대를 삼지 않는다.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 도달 못한다.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토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이 모든 진리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토대, 완전하게 맞는, 무조건 뭐 틀리지 않는 100% 맞는 그런 진리에서 뻗어나온 지식이 아니라, 그냥 뭐 사회적으로 합의 보고 그냥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전자가 동그랗고 그다음에 뱅글뱅글 돈다, 스핀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는 게 유용하니까, 실용적이니까 그렇게 보자라는 거지. 그죠? 궁극적인 토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떻게 뭐 해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 구가 동그랗더라, 뭐 구가 뱅글뱅글 돌더라, 뭐 그런 게 아닌 거지. 거기서 나온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그죠?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 뭐 전자가 동그랗다, 이런 것은 거기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고. 토대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합의를 본 거지. 그죠? 도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답 5번. 2번 봅시다. 윗건의 로티 관점에서, 로티가 이제 주장하기 이제 해석학, 그죠? 그러니까 뭐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콰인의 생각을 다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학적 접근을 했다. 진리에 대해서. 그죠? 기억과 니은을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냐면은 뭐 어느 게임론, 뭐 비트겐슈타인, 그럼 니은은 전체론, 콰인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 어느 게임론. 얘는 뭐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고, 니은이 어딨냐면 이거 뭐 표준을 막 해가지고 못 찾겠네. 여기 있네.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추론이 좀 들어가네요. 봅시다. 1번. 기억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했다. 명제가 어떤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했다. 언어 게임론이잖아요. 그죠? 비트겐슈타인. 얘는 어떤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 해도 되고 실제 안 해도 된다. 필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찾아봅시다. 2-5.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도 되고 실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사과, 연필, 뭐 이런 것들은 실제하죠. 근데 뭐 사랑, 행복 이런 건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할 필요는 없다. 실제성을 부여한다. 틀렸죠. 그죠? 벌써 틀렸습니다. 1번 틀렸죠. 니은은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1-5-1 1-5-1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된다. 그죠? 콰인.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 명제들의 이제 진리성이 상대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상대적으로 진리성이 높고 어떤 놈은 상대적으로 진리성이 낮다. 상대적으로 진리성이 높은 놈은 중심부 지식이 되고, 상대적으로 진리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주변부 지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고정이 되냐? 아니죠. 요놈이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고 이놈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서로서로 막 얽혀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진리성의 상대화라는 거죠. 본문에도 아까 이따 그랬죠. 본문 1-5-1 진리성 상대화. 그죠? 이거 뒤에 거는 맞네. 뒤에 거는 맞고 앞에가 틀렸다. 2번. 기억에 의해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일단 뭐 비트겐슈타인 자체가 이제 언어를 좋아하니까 언어 게임이 된다. 이게 이제 표현 그 본문에 있나? 2-2 2-2가 어딨나? 있구나.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본다. 이건 이제 로티가 보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인 로티의 생각인 거지, 그죠?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본다. 아, 그렇네. 로티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맞네. 그러니까 뭐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로티의 관점에서, 그죠? 보면 기억에 의해선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된다 라고 보는 거지.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죠? 요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생각을 이제 그 로티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맞고, 니은에 의해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한다. 니은에 의해서, 요건 이제 전체로 콰인에 의해서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된다.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어떤 토대가 돼버리나요? 근데 토대는 아예 안 된다고. 토대는 없다고. 토대가 없다고요. 콰인 자체도 궁극적인 토대는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토대는 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대를 안 만든다고. 토대가 없다고. 토대 성립 안 한다고. 게임의 규칙이든 뭐든 무슨 어떤 규칙이든 간에 철학의 토대를 안 만든다고. 철학의 토대라는 거 없어, 그죠? 틀렸죠, 그죠? 3번. 기억에 의해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된다. 기억에 의해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된다. 이거 맞지? 그죠? 비트겐슈타인 어떤 언어 게임론에서 이제 그 언어의 구축물,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나? 2-5. 소위 진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이제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죠? 진리가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언어 게임 규칙에 기반했다. 그죠? 언어로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언어 게임의 구축물, 결과물인 진리가 도출된다. 그죠? 이거 맞고, 니은에 의해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니은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고? 이런 전체론, 콰인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이게 지금 진리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 어떤 진리? 언어로 만들어진 그 진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진리 자체가 어떤 맥락을 형성하는 건 없습니다. 맥락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지금 맥락을 형성하는 게 뭡니까? 맥락을 형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런 상태가 맥락이죠. 중심 부치식이 커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주변 부치식이 커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이런 상황이 맥락이라고. 애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맥락이라고. 그죠? 이게 맥락이지. 여기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리가 맥락을 형성하게 되면 이게 절대주의로 흘러버리겠죠. 그죠? 절대주의로 가겠지. 그죠? 이게 되죠. 이건 좀 추론적인 면이 들어가네. 맥락을 형성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맥락에 대한 얘기가 2-5, 4-2. 진리는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닌 어떤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맥락을 형성한다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진리는 그냥 뭐 바람 같은 겁니다. 그죠? 사회적 산물인 거야. 그죠? 사회적 산물에 불과하다.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게 막 그 진리가 뭐 맥락을 형성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죠? 4번. 기억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이 없다고. 게임은 규칙은 물론 뭐 게임 규칙에 따라서 이거 좀 봅시다. 절대성을 어떻게 한다고? 철학에 부여한다고. 게임의 규칙은 물론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맞지. 그죠? 언어라는 언어라는 어떤 법칙, 언어 내에서 만들어지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사상이겠지.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지.
예, 언어의 규칙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절대성을 철학에 부여하는 건 아니지. 지금 그 언어 게임에도 비트겐슈타인도 뭐 결국은 뭐 뭐라 그랬나? 2대4 이제 결국 이제 합의된 언어 게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합의된 언어 게임이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절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죠? 합의에 뭐 한다, 맞다고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절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 철학에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절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이건 뭐 그럴 것 같지, 그죠? 그건 이제 뇌피셜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게임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언어 게임에 따라서, 언어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죠? 언어 게임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규칙된 거니까, 안 따르면 안 되겠지. 응? 이걸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뭐를 벗어나면 뭐, 안 된다 하지 않았나? 벗어나면 그 의미를 잃는다. 어떤 규칙에서 이제 규정되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했지만, 이거는 어떤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걸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절대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그 게임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안 지켜도 돼. 그 대신 이제 벗어나 버린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절대성이 이제 철학에 부여한다. 요거 이제 말이 좀 너무 과하다. 그죠? 굉장히 추론적인 얘기죠, 그죠? 쉽지 않죠,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이게 뭐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죠? 이건 좀 추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다음 니은, 담론 간의 상호 의존이라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그렇죠? 결국 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철은 콰엔이죠. 얘가 주장하는 건데 상대주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 얘가 상대적으로 진실성에 진리성에 더 가깝다, 더 크다. 진리성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 어떤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요건 맞죠. 담론간의 상호의존이. 그죠? 근데 이제 기억 1번 여기서 게임 규칙이라는 어떤 그 절대성을 어떤 철학에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임을 규칙을 가지고 철학을 만든 거지. 철학조차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절대성을,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이제 절대성을 철학에다 부여해가지고 이 철학은 절대적이야 그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철학을 만든 거지, 그죠? 게임의 규칙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철학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철학이 절대적이다 그게 아니죠, 그죠? 얘는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지. 이 만들어진 철학은 상대성을 띠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진리성이 좀 떨어지면 쫓아내고 없애버리지, 그죠? 나가리. 근데 어떤 철학은 이거 굉장히 좀 실용적이네. 그러니까 이놈은 좀 진리성, 진실성, 진리성에 가깝네. 그러니까 살려두는 거고, 그죠? 그래 보는 거지, 그죠? 철학에다가 어떤 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법칙, 어떤 뭐 게임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철학들은 절대성을 갖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합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5번 기억은 진리가 특정 맥락 속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진리가 특정 맥락 속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렇죠. 특정 어떤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인 거지. 지금 이제 그 언어의 게임론, 그 비트겐슈타인 로티가 바라봤을 때, 그죠?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생각을 따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또 차용했죠, 그죠? 차용할 때 그때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 로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리가 특정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런 표현이 있나? 4-2-1 예, 2-5 여기 있네. 콰이는 대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명제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진리는, 그죠? 진리는 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어떤 뭐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진리라는 게, 그죠? 진리라는 거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여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죠, 그죠? 그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똑같은 표현이 있나? 상호작용의 경우도 이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차용해가지고, 그죠? 기존의 어떤 어디 갔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요걸 이제 베껴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표절을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죠? 진리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맞고, 니은은
그 전체론 콰이는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담론 간의 상호관계,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죠? 담론 간의 상호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얘들이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어떤 상호관계가 맥락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이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3번에서는 진리가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맥락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맥락,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은 결국은 이제 상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막 상호 영향을 주고 막 의존하고 이런 관계가 이런 맥락을 만드는 거죠. 요런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 요런 그림이 이제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요런 그림이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콰인의 생각이 요런 거고 거기서 이제 이제 로티가 이렇게 따온 거지.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죠? 그 3문단은 요거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따온 거고, 그죠? 4문단은 로티가 콰인의 생각을 따온 겁니다. 그죠? 요 두 개를, 요 3문단, 요거 4문단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 보면 된다. 어쨌든 맥락을 형성하는 거는 어떤 담론 간의 상호관계지, 진리가 아니다. 그죠? 답은 5번. 쉽지 않죠? 그죠? 계속 추론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그죠? 3번도 만만치 않은데.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만요. 예, 3번 봅시다. 이것도 뭐 추론이 많이 나오네요. 위클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바탕으로, 위클을 바탕으로 이걸 평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카르나프에 따르면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 엄밀히 검증이 가능하다. 과학적인 관찰에서 논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정된 원자 명제와 원자 명제들에 의해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 도출되는 복합 명제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원자 명제인 게 확실한 어떤 뭐가 있네, 그죠? 이게 이제 기초네. 그러니까 뭐 토대가 되겠네, 토대, 그죠? 원자 명제라는 게 토대가 되고, 이건 뭐 사실로 판명 났대요. 무조건 참이래.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복합 명제들이 만들어졌다. 이거 뭡니까? 이제 포퍼, 논리 실증주의자. 그 2016년 11월 17일 날 치는 수능에서 이런 거 있죠. 콰이는 총체주의고, 포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지식은 분석 명제가 있고, 요건 이제 종합 명제로 나뉜다. 콰이는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다. 이거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커졌다가 줄었다 하는 거고, 이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다. 그죠? 근데 포퍼는 분석 명제는 이게 이런 어떤 명제가 있고, 이제 종합 명제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냐? 카르나프 얘는 이거 확실한 어떤 명확한 어떤 원자 명제가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복합 명제가 뻗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이거 약간 좀 절대주의 느낌이네요. 얘는. 그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이 가능하다. 자연에 관한 모든 기술들은 이런 지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퍼와는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 힘들지. 왜냐하면 요건 이제 경험이 필요한 어떤 종합 명제, 과학 어떤 실증이 가능한 거고, 이건 이제 경험이 안 되는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거다. 이 분석 명제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카르나프처럼, 그죠? 원자 명제, 이거 사실로 이미 판명된 어떤 원자 명제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복합 명제, 이런 식이다. 그게 약간 좀 다르죠, 그죠? 포퍼와 조금 다르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콰인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 위클의 생각이 누굽니까? 지금 로티, 그죠? 로티의 생각은 콰인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티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거고, 이 생각도 틀렸다고 보는 거겠지. 그죠? 로티는. 그죠? 나와 봅시다. 하버마스는 문제부터 풀까? 가나가 있네요. 그죠? 1번. 가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 언어에잖아. 언어에 대한 얘기지. 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그렇지. 언어 게임에서 결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제든 뭐 진리든 간에 언어로 다 만들어진 거다. 언어 게임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비트겐슈타인은. 그죠? 존재할 뿐. 본문 찾아볼까? 본문이 언급된 부분을 2-4. 그죠? 언어 게임에 따라 이제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그죠? 지식이라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이제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죠? 언어 게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죠? 진리와 그다음에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언어 게임의 결과다. 맞죠? 그죠? 이런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지시하는 어떤 자연과학적 사실 자체도 실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반드시 실제한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잖아. 여기 있네.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사고 같은 건 실제하잖아요. 근데 뭐 사랑, 뭐 행복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맞죠? 그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게 이거였고. 또 2번. 가는 콰인에 따르면 과학적인 관찰에 근거해 콰인은 전체론이죠. 콰인이라 그러면은 요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그렇죠? 에 따르면 과학적 관찰에 근거해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고?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콰인도 그렇고 하긴 뭐 콰인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대가 없다. 그죠? 콰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죠? 콰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로티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그죠? 절대적인 토대로 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토대라는 건 없다.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죠? 원자 명제라는 게 이제 무조건 토대인 거지. 얘가 토대잖아요. 사실로 판명되는 원자 명제. 거기서 뻗어나온 것들이 이제 그 복합 명제잖아요. 그죠? 복합 명제의 토대가 뭔데? 원자 명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존재하지 않기, 토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복합 명제, 원자 명제 이런 거 환원되지 않는다. 환원 가능하다. 아니, 안 된다. 그죠? 맞죠? 그죠? 이거 뭐 1-5-1?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원자 명제 이제 꼭 맞는 어떤 사실, 무조건 맞는 절대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에 대한 어떤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된다. 그렇지. 이게 뭡니까? 어떤 이런 걸 검증을 하라. 그럼 어떻게 검증합니까? 다른 어떤 원칙, 다른 어떤 원자 명제가 또 필요한 거지. 그게 뭡니까? 순환구조. 그죠? 콰인이 말한 순환구조죠. 그죠? 의존하는 관계 연속적으로 연속됨으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서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 자신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내가 있으니까 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 다른 어떤 뭐가 이게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근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죠? 그게 똑같은 표현이 있죠. 있네. 그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딴 놈들이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죠? 맞고. 4번. 로티에 따르면 나네. 봅시다. 하버마스.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건 약간 뭐 그 비트겐슈타인 느낌 나네요. 그죠?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행위 중합 다시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사회 행위란 인간의 사회 행위 뭐 여러 가지 사회 행위를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합의를 형성하는 행동, 그 이제 의사소통, 그죠?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이해관계가 이제 어떤 이득이죠, 그죠? 자기 이득 이런 거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
이건 뭐 자기의 이익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사회가 이득되도록 그런 걸 도달한다고, 그런 어떤 인식에 도달한다고, 훌륭한 그 사회네요. 훌륭한 개인이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객관적 타당성, 그러니까 객관적 누가 봤을 때도 맞다고 보는 거죠. 이건 뭡니까? 절대성이죠, 그죠? 절대성.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거 절대성과 연관되잖아요, 그죠? 상대성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지, 그죠? 상대주의는 그런 게 없지, 그죠? 이거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합리성이 발견된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그러니까 얘들이 개인이 자기 이득을 좀 포기하고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그죠? 이런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훌륭한 개인이네. 그죠? 나가 봅시다. 로티에 따르면 로티. 얘는 비트겐슈타인이랑 어떤 콰인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그치? 상호 승인을 전제하는 거지. 상호 승인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전부 다 이제 승인해 주는 거야. 인정해 준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서로가 의미 있는 주제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죠? 그게 대화를 하려면 인정을 해야지. 앞에 놈을. 그죠? 앞에 놈을 인정 안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사람 취급 안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상호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 절대주의죠. 어떤 명제가 객관적으로 타당해. 누가 보더라도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그게 뭐 진리잖아요. 무조건 참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 사실로 판명되는 원자 명제죠. 그죠? 확실한 거야. 이거는 뭐 안 바뀌는 거야. 절대적인 거지. 그죠?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랬지.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응? 합의로 봅니다. 이 모든 진리나 명제는 합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의 본 거라고, 합의. 예? 그렇게 맞다고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 전자가 동그랗다. 그 다음에 또 뱅글뱅글 돈다. 스핀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합의로 보자는 거지. 그 실제로 그렇게 동그랗고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보자고.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실용적이니까 어떤 교육하기도 편하고 생각하기도 편하고 사고하기도 편하니까 사고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자는 거 있잖아. 합의, 상대주의잖아. 이걸 탐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불가능하다, 로티는. 상대주의니까. 그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본문에 그런 게 있나? 3-4. 3-4. 이게 아니구나. 3-4. 3-4는 아까 이거였죠. 3-4는 요거 승인받는 것은, 그죠?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이제 승인받는다. 상호 승인한다.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1-4. 1-4가 있네. 그 사회적 합의했던 산물이다. 그죠? 고정된 실체가 아닌, 진리라는 거는 딱 고정되고 타당성,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어떤 산물이다. 이거 합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의가 또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가능하지 않다. 틀렸다. 그죠? 답 4번이네요. 5번. 나는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합의를 하게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 방향으로 갔다, 어떨 때는 이 방향으로 갔다, 상황 따라 달라지죠. 상대주의적, 그죠? 상대주의적인 거지. 그죠? 필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나? 5-3? 3-5? 우연적으로 형성된다. 그죠? 이런 규범들은 뭐 자유, 정의, 자유평등 이런 것조차도 우연적으로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다. 우연하게 그래 된 겁니다. 합의를 본 거예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탐구보다는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이 합리성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합리적이라도 합의를 보면 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합의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규범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네. 추적 과정을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A, B, C, D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D에 있다면 그 이전 단계는 뭐였습니까? C가 당연히 C죠. 그죠? 필연적이니까. 근데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야. 지금 상황에 이전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추적해 봐야 되는 거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답 4번. 요것도 조금 추론이 들어가네요. 또 잠시 쉬었다가 잠시만요. 4번 봅시다. 이거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봅시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이유? 가의 이유. 가가 뭐냐?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거 말이 어렵죠, 그죠?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해석학의 실용성이라는 놈이 어디서 나오냐? 전체론의 특성 때문에 나온다. 전체론의 특성이 뭔데? 전체론의 특성. 이 그림. 여기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 이 그림의 특성 때문에 해석학의 실용성이 나오는 거지. 해석학이 실용적이다. 해석학이 아주 그냥 뭐 유용하다. 해석하기 좋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해석하기 유용한 거야. 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전체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중심 부지식이고 주변 부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뭐 해석하기 필요한 거지. 이 왜 그런가? 왜 이게 커졌다가 왜 줄어드는가? 이게 큰 상황인데 이게 왜 다시 쪼그라들고 이놈이 다시 커지는가? 그걸 해석하는 거지. 왜 해석해야 되는 거네? 절대적으로 어떤 필연적으로 쭉쭉쭉 뭐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어떤 사건이 왜 생긴 거지? 왜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걸 판단하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는 그 내용일치, 그러니까 OX로 풀지 않습니다. 가의 이유, 가의 근거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답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관식처럼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거 뭐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보면서 이건 맞다, 틀리다, OX로 푸는 뭐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은 머리가 헷갈려. 문제 풀기고 그럼 오답될 확률도 높고. 이거 이제 답을 먼저 찾아내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와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답을 주관식으로 짜냈는데 그 선지에서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유사한 걸 찍으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죠? 가의 이유를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거지. 가가 뭔데? 그 해석하기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니까 뭐 전체론적인 어떤 특성, 전체론의 특성이 뭡니까? 이런 이제 전체론적 특성. 이거는 서로 어떤 그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그 명제들이, 그죠? 그런 명제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다. 서로 정당성을 입증한다. 그죠?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놓여 있고 개별적인 명제들이 이제 진리성이 이제 상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대가 없다.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해석하기 실용적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하기라는 게 유용하고, 그죠? 그런 어떤 명제들 중에서 좀 이제 설명력이 좀 높고 예측력이 좀 좋고 그런 어떤 명제들, 그런 게 또 막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어떤 사고를 하기 아주 그냥 유용해. 그러니까 넌 진리성이 높구나. 네가 이제 중심부 지식을 해라. 그런 게 이제 그 지금 과정이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해석하기 실용적이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전체론적인 특성 때문에, 그죠? 이 콰인이 말한 전체론의 특성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하기 실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론의 특성이 그냥 뭐 어떤 상대적이지 않고 그냥 딱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연적인 사건들이 쭉쭉쭉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해석학은 실용성이 없겠지요. 그죠? 그런 과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답 4번. 전체론에 기반해가지고 각각의 담론들이 인정하고 각각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죠? 이런 담론들 다 작은 주변주 지식까지 다 인정을 하고
예,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이제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죠? 상이한 유형의 담론 사이에 이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죠? 이해되나?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호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중심부 지식, 이런 어떤 총체주의 콰인이 말하는 어떤 그 전체론이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이 상호 의존한다. 이 담론들이 막 상호 의존하고 있고 얘들 간에 막 대화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실용적이다. 해석하기 실용적이야. 그죠? 그 필연적이고 뭐 우연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 그러면 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해석학은 실용성이 떨어지겠지. 그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필연적이니까 A, B, C, D 이렇게 쭉쭉 순서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D의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이전 단계는 C겠지. 100% C겠지. 그죠? 근데 이제 우연하게 막 일어나고 사건들이 막 뒤얽혀 있다면,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전 상황을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과정을 추적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유용하다, 실용적이다. 그죠? 각각의 담론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상이한 유형들 간의 유형의 담론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를 하면서, 담론들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죠? 중심부 지식이 되고 주변부 지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이제 전체론의 특성이고, 특성. 전체론의 특성인 거지. 그죠? 답은 4번이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은 4-3-1. 이거 아니구나. 4-3-1. 4-3-1 있네. 해석학은, 그죠? 비합리적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 틀 안에 복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담론들 간 이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대화를 촉진한다. 해석학이라는 게 대화를 촉진한다. 해석학이 필요한 실용성. 대화를 촉진한다.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죠? 뭐 그런 어떤 약간 내용일치 비슷하지만 의미를 알고 풀어야 된다. 그죠? 1번부터 오답이 왜 틀린지 봅시다. 왜 오답인지 봅시다. 1번.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이제 구축됨으로써,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이 됐어. 이까지 맞지? 그죠?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이제 구축이 돼. 그런 상호가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이론들이, 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토대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토대. 콰인도 토대가 없다 그랬고, 콰인도 토대 없다. 그 생각을 받아들인 로티도 토대 없다. 토대는 토대로 삼지 않는다. 그죠? 토대 무조건 틀렸어. 이론적 기초에 있는 토대 이런 거 없다. 확실성 이런 거 없다. 틀렸죠. 그죠? 내용 자체가 틀려버렸네. 그죠? 이유가 되기 전에 이미 내용 자체가 틀린 거다. 2번.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일단 해석학적 순환은 있죠.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콰인이 말한 이 순환 구조, 어떤 다른 물리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물리 법칙이 필요한 상황,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보증해야 돼. 누가 안 해줘. 그죠? 요게 이제 콰인이고, 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학적 순환, 그죠?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가 필요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서 C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담론들이 상호 이해를 이제 수반하는 해석적 순환이 발생한다. 그죠?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한다. 이까지 맞지? 발생하는 거 맞는데 그게 드러난다고? 해석의 체계가 드러난다?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미 드러나 있잖아. 이까지 좀 애매한데, 그죠? 드러난다는 말이 좀 불편하죠, 그죠? 이건 좀 드러나게 된다. 이건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까지 보고 이것도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해석학적 순환이 있죠, 그죠? 해석학적 순환이 있는 거 맞는데, 그게 이제 막 드러나가지고 체계라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한다. 진리라는 거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라는 건 발견되는 게 아니라고. 합의를 본다 그랬잖아. 합의를. 내용이 틀려버렸죠. 4-2. 진리는
합의의 산물이다. 합의를 본다 그러죠. 진리가 막 숨겨져 있고 그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는 절대주의죠. 절대주의. 그죠? 없다. 이런 거. 그죠? 혹시 이게 틀렸죠. 그죠?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 틀렸다. 이런 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됨으로써 막 발견된다. 이런 말도 틀렸죠. 아예 틀린 겁니다. 그죠? 3번.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유통돼가지고, 문화에 대한 얘기는 뭐 언급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담론들, 그 다원주의,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요게 그 이제 진실성 아니 뭐 뭐냐 그 진리성을 인정받은 담론, 그 이외의 담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주긴 하는데. 그런 담론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뭐 다양한 문화에서 이제 그런 담론들이 존재한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문화적으로 유통된다라는 말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그죠? 가능은 한 얘기인데 그럼 약간 좀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문화적으로 유통된다. 크게 봐서는 넓게 봐서는 오케이. 세모.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한다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담론들이? 기능할 수 있지, 사회적으로, 그죠? 그 뭐 지금 담론이라는 게 뭡니까? 뭐 어떤 명제 같은 거잖아요. 진리성, 아직까지 진리가 안 된 100% 맞다고 보지 않는 어떤 뭐 담론, 명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겠지, 그죠? 뭐 여기까지는 좋아, 세모. 그다음 합리적인 담론과 비합리적인 담론으로 구분. 합리적인 비합리적이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끌어모은다 그랬잖아요. 응? 다 끌어모은다 그러지 않았나? 4-3-2 합리성을 고수한다. 얘네 그 비합리적 비합리적이라면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으로 이제 복권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배제했던 담론들까지 다 끌어들인다 했기 때문에 뭐 비합리, 합리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담론, 비합리적인 담론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갔던 걸 배제된 걸 끌어당긴다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끌어당긴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 개념이지. 이게 틀려버렸네. 그죠? 틀렸고 4번. 그 내용 자체가 틀려버렸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지금 내용 자체가 다 틀려버렸죠. 그죠? 그 뭐 이유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미 X인 거야. 내용 일치가 안 되네. 그죠? 그다음 4번은 지금 뭐 이유로, 그죠? 설명했고, 맞고. 5번. 상이한 담론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이한 담론들 간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 관계로 치환한다? 경쟁이 원래 안 하나요? 경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콰인이 말한 어떤 전체론에서 이런 중심부 지식과 이제 주변부 지식들이 이제 충돌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수능 기출에서 읽어보면 얘들 둘이가 충돌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경쟁까지는 맞네. 경쟁 관계가 아니니 틀렸네. 그래갖고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맞다, 어떤 놈이 틀리다라고 이제 지금 뭐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이 충돌을 해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놈이 틀리게 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놈이 중심부 지식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주변부 지식이 되는데 그걸 이제 경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건 이제 그 수능 그 기출 읽어보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다 해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닌 어떤 상호 의존 관계론 치환한다. 요거는 뭐 상호 의존한다는 얘기는 맞죠, 그죠? 상호 의존한다. 의존하기도 하고 충돌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콰인의 개념으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충돌한다, 싸운다 뭐 그런 얘기 없고 상호 의존한다 그런 얘기 있으니까 요까지는 맞다고 봅시다, 그죠? 요까지 맞다고 봅시다. 지원함으로써 인간이 이 본문만 봤을 때 요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지. 요거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지문을 보면 요런 얘기가 조금 요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건 빼고 일단 요거만 보면 맞습니다. 요까지 O. 그다음에 이건 뭐 X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인간이 지닌 마음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할, 인간이 지닌 마음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한다고? 마음 상태를 정밀하게 기술한다? 이건 뭐 마음이 거울에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응? 이제 현대 인식론에서 인간의 마음이,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거울, 그 자연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되면 자연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연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이런 더 확실한 표상, 이게 인식의 근거가 된다. 근데 마음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한다. 요거는 이제 그 분석 철학에 대한 내용이다. 봅시다. 철학의 대상의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다. 는 명제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분석 철학은 어떤 명제든 간에 확실하게 OX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인간의 지닌 마음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 비슷한 느낌이죠. 분석 철학 느낌이죠. 이 분석 철학 느낌이잖아, 그죠? 이거 뭐 지금 담론 사이의 관계가 막 이렇게 막 어떤 뭐 정밀하게 명제로 이제 그 정밀하게 기술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얘는 지금 뭐 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뭐 상호 의존 관계로 치환하고 그다음에 그 치환하는 순간 요까지는 지금 뭐 로티의, 그죠? 해석학적 입장에 대한 얘기였고, 요거는 분석 철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이제 충돌하죠. 틀렸죠, 그죠? 틀린 건 맞고, 이미 지금 내용일치로 다 틀려버렸네. 1번, 2번, 3번, 5번은 내용일치로 틀려버렸다, 그죠? 답은 4번이다. 이런 건 좀 별로죠. 그러니까 뭐 내용일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더 좀 사고하기가 더 힘든 건데, 그죠? 그런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전체론적 특성이, 요건 이제 그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네. 전체론적 특성에서 이제 그 요런 어떤 해석하기 실용성이 비롯됐다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그 전체론적 특성이 뭐냐? 이런 어떤 담론들이 상호 의존하고 이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특성에서 해석학의 이제 실용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결과의 어떤 과정을 추적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이전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추적해야 된다, 그죠? 해석해야 된다. 그죠? 답이 없잖아, 그죠? 이전 과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순서대로 필연적이라면 D 지금 상황이라면 정답은 C잖아요, 그죠? D 이전 상황인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정답은 C겠지. 근데 이게 지금 답이 없어. 필연적이지 않아.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겠지. 추론을 해야 되겠지, 그죠? 어떤 대화였는지, 어떤 그 담론 간의 대화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추적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효용이 있다. 실용적이다는 얘기죠, 그죠? 해석하기 실용성.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적이다. 얘들이 만약에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의존적인데, 만약에 얘들이 독립적으로 다 상호의존하지 않고 있다면 해석할 필요가 없죠. OX로 판단하면 된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이고, 얘들 간에 상호 대화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면 정답은 주어져 있는 거지, 그죠? OX로 판단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하가의 이유로 4번 전체론에 기반해가지고 각각의 담론들을 인정을 하고, 담론들 다 인정하고 그들 간에 이제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상이한 유형의 담론들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진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진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해석학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학이 실용적이다. 전체론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해석학이 꼭 필요하구나를 알게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도 좀 보고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영상도 업그레이드 몇 번 더 보고 이제 영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던 것도 하고,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 분석 채널에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진도를 쭉 빼놨죠. 그것들만 보고 거기서도 계속 그 영상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뭐 공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